옛날 옛적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고즈넉한 마을에 정이라는 곱디고 온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비단결 같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아씨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아 대저택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과 고요한 마당은 그녀의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지요. 해가 저물면 아씨의 마음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정이 아시네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늘 흑투성인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지요. 말수도 적어 하루 종일 예, 아니요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우직했습니다. 밭을 갈 때면 소를 대신할 만큼 힘이 좋았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죠. 아씨는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신뢰를 가졌지만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정이 아씨의 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그녀의 방으로 은은한 꽃향기가 스며들어오고 차가운 방 공기가 따스한 온기로 변하곤 했지요. 잠결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손길에 놀라 깨어보면 흐트러져 있던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벗겨져 있고 시들었던 창가에 꽃이 싱싱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이 다녀간 것처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씨는 궁금증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며 그 신비로운 존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초승달이 창문을 비추는 시간, 정이 아씨는 잠든 척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몰래 눈을 떴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씨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에 아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낮에 흑투성이었던 머슴 바로 돌쇠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베옷 대신 최고급 검은색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촌스럽던 머리에는 갓을 썼으며 흙먼지 묻었던 얼굴은 맑고 단정했습니다. 한 폭의 그림 속 선비와 같았지요. 그는 아씨의 옆에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어여쁜 아씨의 외로운 잠을 깨울까 염려되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우직한 예, 아니오와는 전혀 다른 듣기 좋은 선율 같았지요. 그는 아씨가 잠든 줄로만 알고 조용히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달빛은 창을 비추고 바람은 소나무에 머무네. 그대 고운 꿈결에 나는 다만 그림자로 머무르리. 아씨는 그의 낭랑한 목소리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는 시를 읊은 후 먼 나라의 역사나 기이한 풍속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씨는 그의 깊은 지식과 풍부한 감성에 감탄했습니다. 낮에 묵묵히 일만 하던 돌쇠와 밤에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방님. 아씨는 두 사람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밤의 서방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서방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이 아씨의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아씨는 낮에 머슴 돌쇠를 보면 그의 안타까운 처지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더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혹시 밤에 내 방에 오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정체를 알고 싶고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이 아씨의 친오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이 아씨의 재산을 탐내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오빠는 아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이야, 네가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을 보니 오라비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가 혼사를 주선했으니 이번에 꼭 혼인하여 편안한 삶을 살 거라. 오빠가 데려온 남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교만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이 아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라버니, 혼인 문제는 제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부디 더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빠는 정이 아씨의 단호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씨를 협박하며 혼인을 강요했고 아씨는 밤에 서방님을 잃을까 두려워 더는 이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씨는 밤이 아닌 낮에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돌쇠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밤에 서방님이 입던 비단 옷과 값비싼 서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북과 먹이 놓여 있었지요. 정이 아씨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본명은 김도연으로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살아남은 것이었지요.
그는 잃어버린 가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힘을 기르고 학문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머슴으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돈을 모으고 밤에는 선비의 모습으로 학문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씨는 용기를 내어 돌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돌쇠님, 아니 도연님, 저는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낮에는 돌쇠여도 좋고 밤에는 서방님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저에게 허락해주세요. 돌쇠는 아씨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씨, 제 진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이 천한 머슴이 어찌 아씨의 귀한 혼인을 막겠습니까? 정희 아씨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제 마음을 차지했으니 이제 당신만이 제 서방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곧 정희 아씨의 오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오빠는 분노에 차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내 아우가 천한 머슴에게 홀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돌쇠를 비난했습니다. 오빠는 돌쇠를 관가에 넘겨 형벌을 주려 했고 정희 아씨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재산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신분이 없으니 부디 이 사람을 모함하지 마십시오. 정희 아씨는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이때 마을 원님이 이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정희 아씨의 혼인은 아씨의 뜻대로 정하는 것이 옳으나 돌쇠의 신분이 미천한 것은 사실이니 돌쇠가 진정으로 양반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돌쇠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렸습니다. 3일 안에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풀고 잃어버린 가문을 되찾을 방도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정희 아씨는 돌쇠를 믿었습니다. 돌쇠는 3일 밤낮을 잠 못 이루며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희 아씨는 그 옆을 지키며 밤마다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낮에는 묵묵한 머슴의 모습으로, 밤에는 지혜로운 서방님의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었던 이 남자를 나는 믿는다. 아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돌쇠는 원님 앞에 나섰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낮에는 귀한 선비의 모습이지만 밤에는 힘없는 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돌쇠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책을 읽으니 지혜가 깊어지지만 등불이 꺼지면 글을 읽지 못하니 힘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원님은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원님은 두 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오빠가 아씨의 재산을 탐내고 있으니 그대의 가문을 일으킬 방도를 말하라. 돌쇠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가문을 일으킬 방도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돌쇠의 아버지, 즉 돌아가신 양반의 이름이 새겨진 옥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분이십니다. 이 옥반지는 그 공에 대한 표식이자 저의 가문이 결코 미천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원님은 옥반지를 확인하고 돌쇠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드러나자 고개를 떨구고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낮에는 머슴이었지만 밤에는 양반의 품위를 잃지 않았구나. 자네의 지혜와 덕망은 신분을 뛰어넘는군. 원님은 돌쇠의 손을 잡고 그의 용기와 진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혼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낮에는 머슴이었던 돌쇠는 밤의 서방님으로서 정희 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겉모습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심 하나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지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낮에는 머슴 같을지라도 밤에는 서방님처럼 귀한 존재가 나타나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